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비트를 드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를 그냥 주스로만 갈아서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비트도 궁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답니다. 먼저 비트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비트는 붉은 물하고도 불리는데 이 빨간 색소가 바로 베타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베타인이 간 건강에 정말 좋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탁월하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혈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비트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과 전문가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와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사과예요. 저는 아침마다 비트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데요. 이게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비트의 해독 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준답니다. 그리고 사과의 단맛이 비트 특유의 흙내를 잡아줘서 맛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제 친구분 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비트 사과 주스를 드셨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시더라고요. 물론 주스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트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과 비트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정말 배가 된답니다. 비트의 베타인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눈 건강에도 좋고요. 피부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당근과 비트를 함께 쪄서 샐러드로 먹는 걸 좋아해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당근의 단맛과 비트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서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색깔도 예쁘다고 좋아해요. 세 번째는 레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비트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때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크게 도와준답니다. 비트 주스에 레몬을 조금만 짜서 넣어 마시면 비트의 영양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빈혈이 심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속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비트와 레몬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후에 혈액 검사를 하니까 철분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대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드신 거지만 자연식품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번째로 요거트와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비트를 갈아서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비트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도 장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개선이 되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비트 요거트 한 컵이면 든든하고 속도 편해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뿌려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비트의 영양 흡수도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예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과 비트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좋아요. 비트의 질산염이 혈관을 넓혀주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겨울에 비트와 생강을 함께 넣어서 따뜻한 차로 마시면 정말 좋아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저는 추운 날 오후에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는데 몸이 정말 따뜻해져요. 여섯 번째는 시금치예요. 비트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철분 보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둘 다 철분이 풍부한 채소인데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저는 시금치와 비트를 살짝 데쳐서 참깨 드레싱으로 무쳐 먹는 걸 좋아해요. 남편분이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드실 때 이런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되니까 꼭 만들어 드려보세요. 일곱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최근에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지셨죠? 비트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비트의 질산염이 만나면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비트와 아보카도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단맛도 더해지고 질감도 부드러워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 딱 좋아요. 여덟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비트를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비트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된답니다. 비트를 구울 때나 볶을 때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높아져요. 제가 즐겨 만드는 요리 중 하나가 비트를 올리브유에 구워서 염소 치즈와 함께 먹는 건데요. 손님 오실 때 내놓으면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간단하면서도 건강하고 맛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9번째는 양파예요. 양파와 비트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비트의 질산염이 만나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된답니다. 비트와 양파를 함께 넣어서 수프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감자를 조금 넣으면 더 구수하고요. 겨울철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정말 좋답니다. 10번째는 견과류예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비트와 잘 어울려요. 견과류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트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트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서 먹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저는 아침에 비트 스무디에 호두를 갈아서 넣어 마시는데 포만감도 오래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트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비트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칼슘이 많은 유제품이에요. 우유, 치즈, 요거트 중에서도 특히 우유와 치즈는 비트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아까 요거트는 좋다고 했는데 우유는 왜 안 되냐고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괜찮은데 일반 우유나 치즈는 칼슘 함량이 너무 높아서 비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건강을 위해서 비트 주스를 우유에 타서 드셨대요. 맛도 부드럽고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비트의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드신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또 나오냐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시금치는 양이 중요해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비트와 시금치를 너무 많이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옥살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트와 시금치를 함께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 조금씩은 괜찮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와 함께 먹는 거예요. 비트 자체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철분제까지 함께 드시면 철분 과다가 될 수 있어요. 철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철분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된답니다. 철분이 과다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어요. 심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트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네 번째는 혈압약이에요.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비트를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 비트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으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비트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조금씩 드신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약이에요. 비트에는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자연당이긴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비트를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트를 드실 때 소량만 드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스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나아요.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감자예요. 비트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특히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트와 감자를 한 끼에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비트와 감자를 함께 넣어서 수프를 만들어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트 요리를 할 때는 감자 대신 다른 채소를 넣어요. 일곱 번째는 콩류예요. 특히 검은 콩이나 강낭콩 같은 것들이요. 콩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트와 함께 많이 먹으면 철분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함께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트에도 옥살산이 있다고 했죠? 둘을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커피나 녹차 같은 거요. 카페인이 비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그래서 비트 주스를 드셨다면 최소한 1-2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아침에 비트 주스를 마시고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비트 주스를 마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커피를 마셔요. 10번째는 알코올이에요. 비트와 술을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트가 간 건강에 좋다고 했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비트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아주 소량은 괜찮아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많이 먹는 거죠. 가끔 한두 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럼 이제 비트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돼요.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트를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는 아침 공복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스로 만들 때는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비트를 구워서 드시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오븐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구우면 단맛이 더 강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아요. 비트를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살짝 데쳐서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고요. 비트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른 비트는 빨리 상하니까 랩으로 잘 싸서 보관하시고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비트를 고르실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 게 좋아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맛도 좋고 식감도 좋답니다.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비트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리고 비트를 드신 후에 소변이나 대변 색깔이 빨갛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비트의 붉은 색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답니다. 비트는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철인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나온 비트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요. 이 시기에 나온 비트는 단맛도 강하고 식감도 좋답니다. 비트를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트의 붉은 색소가 정말 강해서 손이나 도마에 물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를 다룰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는 게 좋아요. 도마도 유리나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손에 물이 들었다면 레몬즙으로 문지르면 어느 정도 지워져요. 완전히는 안 지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비트와 사과, 당근을 함께 갈아서 만드는 ABC 주스는 정말 유명하죠. 여기에 레몬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답니다. 비트 피클도 만들어 보세요. 비트를 얇게 썰어서 식초, 설탕, 소금으로 만든 피클액에 담가두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좋고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비트 수프도 정말 맛있어요. 비트와 양파, 감자를 함께 삶아서 믹서에 갈아주면 돼요. 여기에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손님 오실 때 대접하기에도 좋아요. 비트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비트 분말이나 캡슐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비트를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비트 분말을 사용하실 때는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돼요. 스무디에 넣어도 좋고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 저혈압이신 분들은 비트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비트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비트를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비트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피하시면 돼요. 제 경험상 비트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드시다 보면 혈압도 안정되고 피부도 맑아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비트를 먹기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정기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 나이가 젊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비트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비트를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트 주스 한 잔 마시는 게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저희 집은 남편이랑 둘이서 아침마다 함께 비트 주스를 마셔요. 처음에는 남편이 맛이 이상하다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마시면 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에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비트로 만든 요리를 예쁘게 담아서 내놓는데 아이들이 색깔이 예쁘다고 좋아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커서도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절마다 비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여름에는 시원한 비트 주스나 비트 샐러드가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비트 수프나 구운 비트가 좋아요. 봄에는 비트를 얇게 썰어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상큼하고 가을에는 비트를 쪄서 간식처럼 먹으면 달콤해요. 비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흙내가 난다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과나 레몬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그 흙내가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몇 번 드시다 보면 오히려 그 은은한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비트의 색깔을 활용해서 요리를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비트 물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면 핑크색 떡이 되고 빵을 만들 때 넣으면 예쁜 색깔의 빵이 나와요. 케이크를 만들 때도 인공 색소 대신 비트를 사용하면 건강하고 예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비트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SNS에 예쁜 비트 요리 사진을 올리는 분들도 많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이와 상관없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비트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텃밭이 있으시면 직접 키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비트는 키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대요. 직접 키운 비트는 더 신선하고 애착도 가고요. 저희 집 옥상 텃밭에서도 비트를 조금 키우는데 수확할 때마다 뿌듯해요. 마트에서 비트를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비트 잎이 싱싱한 걸 고르세요. 비트 잎도 먹을 수 있거든요. 비트 잎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시금치처럼 맛있어요. 영양도 풍부하고요. 비트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비트 잎에도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요. 비트 뿌리보다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고요. 비트 한 뿌리를 사시면 뿌리도 먹고 잎도 먹고 정말 알뜰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비트를 드시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처음 비트를 먹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메모를 했었어요. 언제 먹었는지,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맞는 먹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비트를 외식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건강식 레스토랑이 많잖아요. 거기 가시면 비트 샐러드나 비트를 활용한 메뉴들이 많아요. 외식하실 때도 이런 메뉴를 선택하시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비트와 관련된 속설들도 많은데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비트가 암을 치료한다거나 하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비트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는 음식일 뿐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비트는 그런 치료와 병행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트 주스를 시판되는 제품으로 구매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비트만 들어간 제품이나 다른 채소나 과일과 섞인 제품 중에서 설탕이 적게 들어간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바쁘신 분들은 시판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라도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비트를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배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비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비트를 드시고 나서 혈압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안 맞으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비트를 활용한 민간요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비트즙을 피부에 바르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적당히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비트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혈압도 낮추고 간도 건강하게 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죠.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트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기억하시죠? 사과, 당근, 레몬, 요거트, 생강, 시금치, 아보카도, 올리브유, 양파, 견과류.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비트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 철분제,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물,
감자, 콩류, 초콜릿, 카페인, 알코올 이런 것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비트를 드실 때는 하루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주스로 마신다면 하루 한 잔 정도, 요리로 먹는다면 중간 크기 비트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트를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비트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